2021년 4.7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최병윤입니다.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딱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부산시장의 임기는 약 1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임기 동안에 다뤄야 할 큼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산 시민의 피해 회복에서부터 가덕 신공항 건설, 2030 엑스포 유치,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까지 모두 이 부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교통방송에서는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후보 두 분을 모시고 주요 공약들과 교통 문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만났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에서 준비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1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네.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네. 뵙기에는 얼굴은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요즘 어떻게 잠은 좀 주무십니까? 예, 잠도 좀 줄여서 자긴 합니다만 네. 잠을 비교적 푹 자는 편이라서 네. 그나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부산의 이제 지역 일간지와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아침에 또 이제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하신다고 굉장히 바쁘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예. 육체적으로는 아주 잠에 골아 떨어져 버릴 정도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누우면 바로.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제 피곤에 쩔어서 일어나는데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또 힘이 나요. 네. 좀 신기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또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이제 인용하자면은 학창 시절과 어릴 때는 정치와는 좀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네. 내가 정치할지는 우리 친구들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데. 네. 어떠세요? 제가 지금 부산 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우리 부산 동고 동창들이나 대학 초년생 때의 동창들은 저를 만나면 제가 정치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럽니다. 문학 소년이었고 제 스스로도 제가 정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절을 잘못 만난 탓에 엉뚱한 발자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명감으로 도전을 하신 겁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된 게 계기가 됐죠. 또 직선제 개헌 운동에 뛰어들고 그러시군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치와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이제 좀 소개와 출마의 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요즘 자기 소개할 때 영춘대길 김가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괜찮은데요. 네, 영춘은 한참 지났지만 또 봄인데 부산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그 뜻을 담았고요. 실제 우리 부산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부산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라는 뜻을 담아서 영춘대길 김영춘입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김영춘 후보의 주요 공약 3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짧게 핵심만 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이른바 이제 YC 노믹스 제 이름을 따서 YC 노믹스라는 거를 이제 내일 선포를 하려고 그럽니다. 영춘 노믹스. 지금 어제 잠깐 방송 토론에서 소개는 잠깐 드렸는데 우선 3가지만 말씀을 드리라니까 우선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 법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은 2029년까지 신공항을 완성을 해야 30년 엑스포 유치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가덕 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역시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는 부산에 5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산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우뚝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엑스포 유치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거 어렵죠. 23년 내후년에 유치 결정이 되는데요. 부산과 경쟁하는 모스크바나 토론토 같은 대도시들과 제대로 싸워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시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유치를 두 번째 공약으로 하고요.
세 번째가 북한 재개발 지역과 인근 원도심, 네. 영도 북쪽을 포함해서 네. 그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자는 겁니다. 네. 이 모델은 지금 부산 신항 중심으로는 경자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네. 항만물류 중심으로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원도심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 놓으면은 네. 인천 송도 신도시처럼 네. 첨단 기업들, 네. IT나 바이오 산업 같은 그런 첨단 기업들의 네. 국내외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는 좋은 그런 무대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 네.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또 네. 투자 규모에 따라서는 보조금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이제 국가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꼭 부산 북한 지역, 원도심 지역에 네. 경자구역 유치해서 네. 부산에 좋은 대기업들 또 해외 기업들 유치해서 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네. 꼭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한 공약 핵심 세 가지를 들어봤습니다. 일명 뭐 YC 노믹스라고 이름을 네. 붙이셨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부산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하실 일들이 많으신데 자녀 임기가 이제 얼마 되지 않거든요. 1년 2개월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1년 2개월짜리 시장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은 시간표를 확정하는 걸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착공 네. 시간표 네. 또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한 그런 진용을 갖추는 작업. 네. 무엇보다 정부와 부산시의 공조 체제가 아주 긴밀해야 되고요. 예. 또 정치권도 잘 결합해야 되겠죠. 네. 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 전문가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참여가 네. 총수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하나 요소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SK 최태원 회장님이나 네. 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 같은 네. 그런 분들을 네. 엑스포 추진 기구에 모셔서 네. 총력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차기 시장이 네. 1년 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 개인적으로 뭐 친분 좀 있으신가요, 그 회장님들하고? 뭐 다 아는 분들이죠. 뭐 네. 대학 동문들이기도 하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야당 시장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네. 가덕 신공항의 시간표를 확정하는 일, 네. 이 시간표도 보통 다른 공사보다 훨씬 절반 정도로 압축해서 네. 속도전을 펼쳐야 되는데요. 네. 이런 일들을 지금 야당 시장은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권 심판을 하겠다고 나선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은 네. 중앙 정부나 지금 집권 여당과의 협조가 잘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차기 1년 2개월짜리 그 시장으로서는 역시 야당 시장보다는 네.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네. 맞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가덕 신공항 이제 뭐 여권 시장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해주겠느냐?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가지 않겠느냐? 이 대선에서 한 번 더 써먹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번 선거 나오기 전에 예. 그 당시 이낙연 당대표께 네. 2월 달에 가덕 신공항 특별법 해주면은 내가 출마를 하고 안 그러면 안 할랍니다. 그러셨죠. 예, 이랬더니 이제 네.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덤벼들었던 이유는 네. 이거를 선거용으로만 쓰면 안 된다. 그럼요. 네. 부산으로서는 절박한 생존의 수단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선거 전에 아예 네. 시민들께 명토 박아서 네. 우리 프로그램을 제시를 합시다. 네. 우리가 부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서 네. 임하고 있다는 걸 증거로 음. 특별법을 통과시킵시다 해서 진행한 겁니다. 네. 더욱이 제가 시장이 되면은 네.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 네. 이 신공항 공사가 본격 착수될 수 있게끔 착공될 수 있게끔 예. 그 앞에 진행돼야 될 2, 3년 사이에 네. 뭐 각종 그 기초 용역들 타당성 조사 네. 또 실시 설계까지 완료하는 그 작업을 네. 한 2년 반 만에 해내야 되거든요. 24년도에 그러면 3을 뜨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공사를 시작한다. 예, 예. 아. 지금 현재 부산시청의 네. 계획도 예. 24년에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예. 제 욕심 같아서는 23년쯤에는 네. 23년 초에는 가덕 신공항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 공사부터 해보고 싶어요. 예. 그거는 부산시도 할 수 있는 일 같아서.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진척시키겠다. 속도전을 펼쳐서 하려 그러면은 여당이 시장이 되었을 때 네. 이걸 내년 대선에 한 번 더 써먹고 이럴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예, 그럼요. 네, 이렇게 좀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후보 선정 후에 첫 공식 기자회견이었는데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죄를 하고
절까지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마음이셨는지 무릎 꿇고 절까지 하시게 된 그런 마음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번 보궐선거 없었으면 더 좋았을 선거 아닙니까? 우리 전임 시장의 네. 잘못 때문에 생긴 선거인데 네. 이 선거에 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내기로 해서 네. 제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나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또 피해자분께 네.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예. 거듭 사과를 드리고요. 네. 또 세계 여성의 날에는 더욱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사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요 현안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2조 2천억 원의 규모의 지원 공약을 하셨는데 이 뭐 지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 자영업자분들 만나고 다녀보면은 네. 이제 못 살겠다, 못 버티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뭐 폐업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이미 폐업한 분들 계시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끌게 되니까 네. 간신히 버티던 사람들 또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 버티던 사람들도 네. 더 이상 대출을 해줄 데도 없고 그렇습니다. 뭐 담보도 이제 잡힐 것도 없고 네. 이러니까 못 버티고 이제 문을 닫고 또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고 그냥 계속 까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업종에 네. 따라서는 폐업 불가피하게. 절차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는 그전에 주었던 그런 정부 지원금이나 부산시가 했던 지원으로는 네. 그분들 말씀으로 이럽니다. 은발에 오줌 누기도 아니고 이제 은발에 침 뱉기도 안 됩니다. 네. 찌끔찌끔해서는 뭐 아무것도 예. 안 된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추가 경정 예산, 추경 예산을 20조 원 규모로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밤늦게라도. 네.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래도 조금 과거보다는 더 두터운 지원 네.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주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2조 2천억 안에는 네. 중앙정부 요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합쳐서 이제 그게 이제 부산으로 풀어졌을 때 그 돈도 그렇군요. 합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전적으로 시 예산만은 아니다. 시 예산으로 2조 2천억 못 만듭니다. 그래 국가 예산이 이제 포함돼서 예, 그 정도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중앙정부 요구하고 관철시켜 보겠노라 예. 그런 말씀도 드린 거고요. 예. 그 안에는 상당 부분은 대출을 추가 지원해 주는 것. 네. 자영업자분들 대출이라도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 번에 뭐 몇 달에 한 번씩 한 몇백만 원 받아 갖고서는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적자나는 분들 유지가 안 된다. 견딜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이라도 해주면 좀 버티겠다. 네. 또 사실 또 보면은 코로나19라는 게 영원히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멀리 보이긴 하지만 희미하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신도 맞고 하니까. 터널의 끝이 보이니까 네.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구명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2조 2천억 안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일단 중앙 정부의 예산을 받아오는 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자신 있다. 네. 내가 좀 일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런 예, 말씀이시군요. 네. 이번 과정에서도 네. 그 추경 편성할 때 네. 저도 중앙당에 네. 중앙 정부는 아무래도 자꾸 이제 뭐 재정 형편이 어떻다 그 소극적이죠. 네. 특히 기재부처럼 국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은 네. 조금밖에 못한다고 엄살을 떨고 또 네. 실제로 지금 적자 재정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종의 전쟁 상태 아닙니까? 네. 코로나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많은 수백만 명의 국민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적자 재정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죠 이거를.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네.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요구를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다행히 조금은 더 음.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어려운 분들께 그런 또 희망의 지원이 또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교통방송에서 준비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 대담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산교통방송에 오신 만큼 교통 이슈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운전하기 힘든 도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후보님도 동의하시는지요? 예. 저도 차를 몰고 다녀보기도 하고 네. 또 버스를 타고 네. 부산 시내 곳곳을 다녀보기도 합니다. 예. 지하철도 물론 타고요. 네. 그러면서
부산이 운전하기 힘든 도시라는 거는 제가 서울에서도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예. 비교해서 보면은 네. 역시 맞는 말씀이고요. 서울보다 부산이 어렵다. 예. 네. 근데 이제 부산이 늘 그런 건 아니고 네. 특정 지점, 병목이 있는 그런 특정 네. 지점, 네. 또 출퇴근길의 특정 그 부분 네. 이게 아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점에서는 서울보다 훨씬 더 막힐 때가 많죠.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춤한 교통 대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그 운전하고 계시는 네. 버스 기사님들, 택시 네. 기사님들, 또 택배 기사님들 포함해서 네.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그분들이 애청자분들이 많으시죠.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이 부산의 교통 사정이 제일 잘 아실 거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수입이 줄어서 힘든 분들, 네. 또 일이 너무 경무가 되어서 힘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예. 이 자리에 비해서 그분들께 한번 좀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예. 또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시장이 되면은 네. 이제 부산의 교통 체계를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병목 현상이나 네. 또 시간적인 그런 그 병목 현상까지 네. 전체 교통 정보를 잘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능을 잘 활용해서 네. 스마트한 교통 체제로 바꾸어내서 네. 그래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좀 힘든 것들을 좀 덜어드리는 예. 그런 교통 행정 개선 네. 꼭 이루어 보겠습니다. 그것과 이제 덧붙여서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 특히 그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원하시는 게 BRT 구간, 네. 예. 버스 중앙차로 구간에 이 첨도 시간대가 아닌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시간대에는 좀 진입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후보님은 생각하시는지요?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BRT 처음 도입되고 나서 부산의 택시 기사분들한테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바로 네. 그런 이제 러시아가 아닌 시간에 승객을 태운 택시들 승객을 태웠을 때 예. 빈차는 안 된다. 빈차가 들어가서 이제 승객을 태우려 그러거나 네. 이러면 그 버스가 다니는데 병목이 너무 생기기 때문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택시는 같이 정류 차선을 탈 수 있게 좀 하자 그런 네. 법안을 예.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예. 국토부의 법령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20대 네. 국회 막바지에 네. 결국 실패하고 네.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떨어져 버려서 예. 더 이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계속 상황인데 하고 있군요. 네. 제가 시장이 되면 부산의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서 예.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 재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분이 4387 애청자께서 교통약자인 두리발 증차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두리발 증차를 좀 원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두리발이 신청을 해도 예약 신청을 해도 네. 뭐 몇 시간 뒤에는 오고 그러니까요. 이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시 네. 지금 수요는 점점 많이 늘고 있고 예. 공급은 제한적이라서 네. 역시 두리발 차를 늘리는 것이 네.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시장 되면 추진해 네. 보겠습니다. 두리발을 좀 확대할 것이다. 예. 네. 이런 말씀이셨고요. 적어도 뭐 한 번 신청했는데 몇 네. 시간씩 걸려갖고서야 아무리 그렇습니다. 예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님 주요 공약 중에서 경부선 지하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의 경의선 숲길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일대가 완전히 뭐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40리 경부선 숲길 사업 이걸 제시를 하셨습니다. 구포에서 사상을 거쳐서 부산 진역 구간에 이르는 철도를 지하화해서 녹지 보행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이신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네. 과거 4년간이죠. 예. 서울에서 원룸 숙소를 구해서 있었던 데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에 계셨군요. 네. 그 마포 숙소 주변에 네. 경의선 숲길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거기를 예. 자주 가봤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저 서울역에서 네. 저 일산 지역까지 가던 그 경의선이 예. 폐로가 되면서 예. 한 6km 정도 구간을 네. 숲길로 만들고 예. 또 곳곳에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예. 또 카페라든지 편의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네. 아주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요. 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네. 편안히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심 공원이 돼 있거든요. 예. 그걸 보고서 생각한 건데 네. 이제 우리 부산은
구포역에서 사상을 거쳐서 부산 진역까지 엄청 길이가 꽤 길입니다. 16km거든요. 16km. 예. 그래서 제가 40리 경부선 숲길 사업이라고 예. 이름을 그렇군요. 붙였는데 16km, 40리. 지금 다행히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 네. 이걸 국비 사업으로 하자. 네. 한 예산이 1조 3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국비 사업을 하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결정이 됐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국토교통부와 네. 마지막 협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네. 국토교통부는 지금 오케이 해버리면은 선거에 정부가 마치 여당에 네. 도움 주려고 한다 이럴까봐 예.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좀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집권당이 네. 결정을 했으니까 네. 그 방향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님이 부산시장 안 되셔도 그 사업은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중앙당의 결정이기만 한 거니까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선거 지금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경부선 철길은 전부 백양산 밑으로 지하화해서 네. 구포까지 가게 만들고요. 예. 고치산 구간은 숲길을 만들면서 곳곳에 공공시설 또 편의시설들이 들어서서 예. 우리 120년 가까이 단절되어 왔던 이 원도심의 철도가들이 예. 환골탈태하게 될 겁니다. 아, 정말 그 글이 상상만 해도 예, 예. 굉장히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도심이 다 이어지게 되겠죠 우선. 그렇죠. 동서간의 불균형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주로 이제 이게 중부산의 원도심하고 예. 서부산권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철도가 주변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일대 전체가 예. 아주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탈바꿈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40리 경부선 숲길 사업. 네,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국비 지원까지 지금 뭐 결정이 난 상황이고 국토부에 이제 최종 결정만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앞으로 또 이 사업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네.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는 아직 결정 안 했고요. 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스마트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좀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트램과 지하철, 고속철도 이런 대중교통을 한데 묶어서 뭐 환승을 좀 편하게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첫 번째 과제가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다 아시지만은 창원에서 부산까지 저녁 시간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네. 거의 뭐 교통 지옥입니다. 그렇죠.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3시간 걸려서 저녁에 부산 돌아본 적도 있습니다. 예. 약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 4,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부산 창원인데 네. 이렇게 멀어서 이게 하나의 경제권이 되기 힘들거든요.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김경수 지사한테 제안해서 예.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자. 예. 첫 번째 사업을 광역교통망 만들기로 하자 네. 했는데 네. 이게 다행히 이제 지금 부전 마산간 전철 사업, 복선 네. 전철 사업이 되면은 네. 가시화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광역교통망뿐만 아니라 시내교통망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갈아탈 수 있어야죠. 그런 점에서 우선 1차적으로는 부산 시내교통망을 네. 스마트 교통 체제로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체계 이런 것도 네. 손볼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럼요. 네. 그래서 뭐 낭비도 지금 많이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버스 같은 경우는 너무 대기 시간이 길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런 원성도 많고요. 예. 이런 문제들을 네. 빅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예. 버스와 지하철 또 다른 교통수단들이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내교통 체제의 스마트화가 1번 순서고요. 예. 여기에 바탕해서 이제 부산 창원 간, 부산 울산 간 네. 광역 대중교통망들도 아주 지능적으로 잘 결합시켜서 예.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따로 놀지 않고 서로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제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제가 하나 과제를 말씀드려보면은 네. 서울은 그게 의무화가 돼 있는데 부산은 안 돼 있는 게 버스를 내릴 때 예. 카드를 찍는 게 예. 환승하지 않는 경우는 보니까 그냥 내려버리더라고요 시민들이. 왠지 손해 보는 것 같죠. 내가 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요. 예.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하라고 정보가 하라고 다 해도, 모여야 네. 스마트 교통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장 되면은 네. 그런 것부터 의무화시켜 보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예, 그래야 정부가 모여서 네. 시민 예산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대중교통 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럼 거예요. 내릴 때 안 찍으면 추가 요금 물는 겁니까? 뭐 그렇게라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청취자분들이 또 이제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후보님,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요즘 너무 힘드네요. 손님들이 갑질을 하고 시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이것도 바로잡아 주세요 했는데 이 택시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힘든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좀 써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반발하시고 좀 욕하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거든요. 네. 뭐 그런 경우라면은 네. 저는 기사님들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뭐 그 네. 바로 파출소로 가시더라도 이길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데 네. 기사님들이 이렇게 정당하게 말씀하신 건데도 네. 그걸 마치 손님이 왕이다 하는 식으로 네. 갑질을 하는 그런 승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술 한잔 먹고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들 참 결국 우리 시민 문화의 문제인데 네. 뭐 제가 시장 되면은 네. 캠페인이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캠페인.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꼭 승객과 기사분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네. 시전체 분위기 문제. 네.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에 와서 다닐 때도 중요하죠. 마찬가지고요. 네네. 그랬을 때 서로 에티켓을 지키면서 네. 또 친절하게 배려해 주는 네. 그런 문화가 있어야 부산이 국제 관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캠페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또 민감한 질문을 해주신 애청자분이 계시는데 이건 뭐 꼭 다 말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뭐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예. 8920 애청자입니다. 후보님, 지금 선거 분위기 어찌 평가하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후보지만은 네. 막 돌아다니고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없어요. 선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시민들 사이에 선거 분위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네. 선거운동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방송이나 신문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볼 때는 좀 너무 막 뜨겁게 열전으로 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예. 또 검증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책 공약들을 발표를 계속 합니다만 그게 또 묻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네. 좀 부탁드리건데 우리 네. 언론에서도 네. 검증은 검증이고 네. 또 정책 공약들도 좀 잘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들을 많이 내시는데 거기에 좀 별로 좀 관심을 많이 안 두시는 것 같아서 예.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48598 애청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후보님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한 건밖에 없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재테크에는 전혀 뭐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부산 경제는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돌발 질문하셨는데요. 네. 예, 저는 제 가족들이 살기에 그냥 편리한 집, 네. 편안한 집 정도면은 되지 집에 더 이상 욕심을 갖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95년에 과거 지역구에 네. 분양받았던 네. 그 집 한 채가 지금까지 유일한 부동산 보유 실적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둔하다면 둔한 사람인데 네. 저는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서는 네. 부산의 부동산 문제 또 시민들의 이 주거 정책을 네. 제대로 펼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네. 저는 제가 부동산 문제에 둔감한 것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면 하지 부끄럽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부동산에는 크게 내가 관심이 없었지만은 부산 경제는 잘 살릴 것이다. 네. 이렇게 또 부산 경제 살리기는 네. 부동산으로 살리는 것은 아니다. 하책이죠, 하책이고요. 하책이다. 네. 일자리 많이 창출해서 살리겠다. 부동산은 꾸준히 조금씩 지속적으로 네. 상승해 주는 것. 그래서 네.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 안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일 테고요. 예. 요즘처럼 뭐 1년에 막 뭐 최고가 아파트가 1년에 20억씩 올라가고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큰 문제죠. 이게 두고 지역이나 국가에도 네. 부담이 큰 된다.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샵 094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과 대담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또 교통방송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또 다 해야 됩니다. 교통 정보 좀 알아보고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그런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부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는 사람, 일자리도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후보. 주거비에 드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또 요즘은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전세나 월세도 너무 많이 오르고 대출을 받고자 해도 많이 좀 버겁더라고요. 월급에 비해서. 그래서 주거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현실에 맞게 반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부산에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 가능성을 혼자서 모색하고 있는, 하지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지금 부산에 남아있는 친구는 2친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대전과 서울과 가까운 울산으로 이직을 하고 또 이주를 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취업의 어떤 목적이 관광과 서비스가 아니라면 타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지금은 청년 유출과 이탈의 어떤 이유가 청년 당사자의 선택으로만 너무 포커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청년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서 이 도시, 이 공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크게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라던가, 아니면 이런 가덕도 공항이라던가 큰 어떤 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시점들은 모두 빨라야 3년, 길어야 6년이나 시차가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당장 지금 이 도시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당장 지금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말 타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해 주셨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은 엑소더스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네. 전성기에 비해서 인구가 50만 명 줄었고 지금도 매년 2만 명 이상씩 빠져나갑니다. 네. 그 60, 70%가 이 30대, 40대들이거든요. 예. 이대로 가면 부산은 이제 고사하는 도시가 됩니다. 네. 그야말로 도시 미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년, 2년이 그야말로 부산 부활의 골든 타임이다. 마지막 수술 기회다.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세일즈 시장으로 이제 칭하기도 하시면서 많은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인재들이 부산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습니까? 당장 아까 그 청년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뒤의 일 이런 것들 이야기한 건 너무 먼 이야기니까요. 당장은 역시 제가 세일즈맨 시장이 되겠다라는 게 시간을 아껴서 우리 지역 기업들의 현장의 애로를 직접 뛰어들어가서 해소를 하고 그러면서 지역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 더 많이 하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울 수도권과 해외를 돌아다니면서도 해외의 대기업 또 국내의 좋은 기업들을 부산에 끌고 오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냥 오라 그러면 안 오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경제 자유구역을 북항이나 원도심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국세 지방세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끌고 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런 이제 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 그런 일들은 내년에 이번 시장 되고 나면 당장에 착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부산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같이 제공하는 그런 일타쌍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민들의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경제가 제일 이제 최대의 화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1인당 지역 총소득이 4,912만 원, 부산은 2,930만 원. 그러니까
5천만 원대 3천만 원 가량입니다. 예, 6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이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계속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산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현상 자체가 잘못된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 선진국으로 지금 막 발돋움하고 있는 네. 그런 나라인데 예. 수도와 제2도시의 격차가 이렇게 큰 나라는 후진국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 안 되면 우리가 부산이 독립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우리나라 제2도시의 현주소는 암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은 무슨 해양특별자치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양특별자치시. 예. 네. 부산이 네.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설계를 하고 네. 또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꿈을 꾸고 도전하려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일일이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허가를 다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 움뛸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네.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또 그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네. 해양특별자치시 부산이 해양 수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해양 항만, 네. 수산, 네. 또 해양 관광 이런 측면에서는 해양 자치권을 누려도 좋은 그런 충분한 자격과 실력이 네. 있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 부산을 동북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발전된 네. 도시로 만드는 꿈을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해수부 장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 조금 더 이제 예, 네. 공부를 많이 했죠. 네, 더 이제 자신 있게 경험도 많이 말씀하시지 쌓았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산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일 겁니다. 가덕 신공항 메가시티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통해서 부산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덕 신공항은 외국에 편하게 여행 가자고 만드는 공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서 네. 직접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 유럽까지 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예. 핵심 인프라로서 가덕 신공항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화물기도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물류공항을 만들어 보자라는 예. 게 우리들의 꿈인데 네. 이런 꿈들을 흔히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좀 격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또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게 예. 과거에 좀 그런 일들이 반복돼 왔기 때문에 좀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이런 네. 꿈을 꾸지 않으면 부산은 네. 몰락하는 도시 운명을 면할 수가 없어요. 예. 더 나아가서 부산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34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예. 울산, 경남을 합쳐서 800만인데요. 네. 이 부울경 800만 정도면은 충분히 하나의 독자적인 경제 네. 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도 광역화시키고 예. 또 그런 차원에서 광역교통망을 만들자는 거고요. 예. 또 해외 자본을 유치하더라도 부산에만 끌고 오는 것보다 예. 경남, 울산을 배경으로 해서 끌고 오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외국 자본 입장에서나 네. 서울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자고 제가 김경수 지사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요. 예. 결과적으로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네. 부산 경제 반드시 네. 다시 비상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네. 제가 이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큰 그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응원의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8512 애청자신데요.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님 반갑습니다. 현재보다 조금 나은 시정을 펴주시면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959 애청자께서도 김영춘 후보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 주셨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응원 메시지 주시는 분들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 만나 뵙게 되면은 상당히 좀 또 힘이 나시죠? 예. 지쳤다가도 바짝 힘이 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만약에 시장님이 되시면은 정말 우리가 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4728 애청자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대중교통 특히 버스의 배차 간격이 10분 이상 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지역에 촘촘하게 버스를 다니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지금도 대중교통 특히 버스 네. 준공영제를 하면서 2천억 정도 부산시가 지원을 하는 예. 적자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지역에 10분 이내 간격으로 다 버스를 다니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고요. 네. 하지만은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게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 됐든 트램이 됐든 네. 혹은 무슨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전기 자전거 같은 거를 하나의 네.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다양한 이 수단들을 잘 네. 결합시켜서 네. 편리하게 서로 환승할 수 있는 네. 그런 스마트 교통 체제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이제 그 운용과 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 면밀하게 잘 따져서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했다가 또 실패한 경험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들 잘 따져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제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 대출해주는 인터넷 은행 동백뱅크 설립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문자 주셨네요. 네. 출발점은 부산에 네. 중금리 대출 시장 이자가 네. 서울보다도 한 1, 2% 더 비쌉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 거군요. 그럼요. 예. 이게 이제 지역의 경제 사정이나 네. 대출 받는 사람들의 신용 등급 네. 이런 것들이 작용하겠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싶어서 네. 역시 자금도 수도권에 편중되기 때문에 예. 또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그 대출 자금이 부족할 거고요. 예. 그런 데서 오히려 공급자가 더 갑이 되는 이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이 있는 사람이 갑이 된다. 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공은행을 하나 만들 때 네. 소액 대출을 중심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예, 위한 서민 소상공인 대출, 신용 대출을 네.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모델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요. 그렇군요. 카카오뱅크가 일으킨 그런 혁명적인 효과가 있죠. 예. 있습니다. 네. 대출 절차가 굉장히 신속하고 네.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몇 번만 꾹꾹 누르면은 예, 바로 예. 대출이 이루어지죠. 예, 네.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 나름대로도 너무 위험한 대출이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런 기법을 잘 활용해서 예. 부산에서도 공공뱅크를 만들어서 네. 그런 중금리 시장, 네. 1금융권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 예. 주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출 받는 그런 분들을 위한 예. 중금리 신용 대출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민간 시장의 대출 금리도 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쟁 때문에 그런 거를 네. 의도하고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산광역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1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시간이 벌써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겠는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그 클로징 멘트를 하면 이제 닫는 말을 하면은 후보님께서 이제 마지막 곡을 선곡해 주시고 마지막 예. 곡을 소개해 주시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선곡해 오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해바라기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입니다. 내 마음의 보석 내 상자. 마음의 보석 상자. 예. 이 곡을 선곡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닌데, 예. 근데 제가 제일 듣기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듣기에 좋아하는 노래. 예. 최애곡입니다. 최애곡. 잘 부르진 않는다. 아니,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 소절만 들려주신다면요. 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원곡은 네,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듣기를 좋아하는 노래라서 네네. 오늘 애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이 곡 골라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또 정책들 또 이렇게 시민들과 또 소탈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져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영춘 후보님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또 열심히 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네. 코로나19 끝곡 소개해 주셔야죠. 네. 예.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곡은 해바라기 오래된 히트곡입니다. 네. 내 마음의 보석 상자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